이어서 희망찬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란 주제로 동원개발그룹 장봉만 회장님의 초청 강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연 시작에 앞서서 장봉만 회장님의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요, 저희가 여러분을 이해가 쉽게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장봉만 회장님의 양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33년의 긴 시간입니다. 정말 한 아이가 자라서 33살의 청년이 될 때까지의 긴 시간,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앞으로 33년 더, 그리고 후손 이어질 때까지 330년 이상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요, 장봉만 회장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봉만 회장님은 1942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서 출생하시고 동아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를 수료하셨으며 경남대학교 명예교육학 박사와 동아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75년 주식회사 동원개발 대표이사로 취임 후 현재까지 48년간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며 20여 개의 계열사를 이끌고 연간 7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봉만 회장님과 동원개발그룹은 매년 900여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 왔고 제41회, 44회, 57회 납세자의 날 3회에 걸쳐 성실 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 산업훈장, 체육훈장 기린장,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훈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3억 원을 기탁해 미래인재 육성에 동참하셨습니다. 장봉만 회장님이 현재까지 사회 공헌한 금액은 약 1,100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교육사업에도 투신하여 통영의 동원중고등학교, 양산의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울산고등학교 등 4개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발전이 지역사회 및 국민의 도움과 지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기업의 이윤을 환원하고 계시며 특히 고향 통영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찬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장봉만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한산신문 창간 33주년을 맞이해서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깊은 가르침이 될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회장님의 강연 저도 무척 기대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회장님 어디 안 계시네? 그래. 저 한산신문 33주년 기념을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참석한 내민들을 일일이 호명을 하고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또 김묘 시의 의장님, 배소수 부의장님, 또 여기 신성기, 진철기, 조필규, 전병일 이렇게 호칭을 생략하고 갑니다. 대준주, 정강호, 김태륜, 김리자 의원님, 또 경상남도 의원 김태류, 강을생류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경수 교육장님 또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고요. 배윤주 의원도 아까 보이시던데 참석해 주셨네요. 그리고 많은 이게 또 우리 상공계 또 사회단체 또 우리 수상단체 언론이 많이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공계를 대표해서 상석 상공리소 고성 통영고성 회장님 일일이 다 제가 호명을 못하겠고요. 그래서 다 모두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 김경수 우리 동영시 교육장도 보이시네요. 그래 고맙고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이제 공번이 높다 보니까 이런데 특강을 하고 뭐 이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노명우 한산전문 대표께서 꼭 해야 되겠다. 강연이 아니고 그럼 내가 지난 이야기나 좀 할게. 그래가지고 이 강사에 올랐는데요. 제가 이제 순서를 대략 이야기해서 뭐 제가 지나온 이야기는 아까 일익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뭐 출생을 해서 제가 1961년도에 출행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약 타양 객지 이런 데서 한 60년을 보내고 그래 오늘까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저 고향 아름답고 참 기후가 좋다 이런 걸 제가 느끼고요. 어릴 적에는 제가 고향이 좋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 바다가 좋다, 성과 조화는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또 이제 강연할 번이 이미 지났는데 우리 하동인 대표께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 회장님도 열심히 이 통일을 아끼를 이면서 한번 꼭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불려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순서를 하겠습니다. 건전히 뭐 출생이나 경력은 대략 영상에서 보셨고요. 60년 동안에 제가 이제 객지 생활, 타양 생활 이런 걸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아주 근대사에 속하는 이 객변기 60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대략 한번 짚어보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잠깐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우리 국민들은 또 세계에서 어째서 어떤 국민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다. 이런 거 대략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역이 어때요? 시장님하고 시의원들 전직 의장님들 다 계셔서 이 도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뭐 별로 찾고 되는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만도 통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을 흘러보내시고 맞는 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뭐 통역의 각 기관장님들, 통역을 이끌어가서 리더급 인사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이 되겠나마도 밖에서 보는 우리가 이제 시각에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저는 아까도 일제시대에 제 세계 2차 대전이란 우리 세계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7,300만이 죽었답니다. 그 전쟁이 1939년에서 1945년 6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에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인명의 손실을 많이 본 전쟁이었다. 그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 하에서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던 위안부니 강제징용이 이렇게 모든 그때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역사가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세계 속에서 가장 약한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피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1945년에 해방이 됐고 48년에 미국 군정을 지나서
한 3년간 미국 분쟁이나 실탁 통지 이런 정치적인 통치 수단을 겪어서 우리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건국되었는데 다행히 남과 북은 나누어졌지만도 우리 남쪽은 민주주의로 탈색을 하게 됐거든요. 민주주의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48년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뭐 당장 6.25를 만났다 말이죠. 그 남침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300만 이상의 민간과 우리 연합군, 그 5군, 북한군 이런 인명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을 끝나고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4.19 날이네요. 1960년 4.19를 맞이했고 또 1961년 군사혁명이라고 일컫는 5.16이라고 하는 정변을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 뭐 잘 아시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 아주 참 사건이 많고 여러 가지 참 경제 위기도 많았고 그래 지금 뭐 내가 이걸 한번 뒤져봤더니 우리나라가 화폐 계획을 또 해방 후에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화폐 계획을 48년, 50년, 62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다는 거죠. 화폐 계획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사기에 힘을 때 비상수단으로서는 하나의 경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화폐 계획을 하고 또 대통령이 하야하고 60년에 하야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또 75년 우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17년 1917년에는 우리가 2017년이죠.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런 정변과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뭐 IMF를 맞았고 미국발 경제 위기를 맞았고 또 그다음에 지금도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벼랑 끝에 서가 있거든요. 고물가, 고환율, 또 이거 보이자 이런 것 때문에 이 기업에서 몸이 졸리고 속이 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우리가 여튼 4,356년쯤 단군 이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4,300년을 못 살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지금 우리가 어디 동남아에서 뭐 어디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막 얼핏 생각나는 거는 방글라데시가 못 산다. 어디 라오스가 못 산다. 뭐 미얀마가 못 산다. 뭐 이런 거가 있고 저 남미로 이렇게 내려가면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소득이 1,000불 이하 나라가 아니 이 지구사에 약 200개 나라가 있답니다. 그래 우리가 어릴 적에는 우리나라 가장 못 살 때는 152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뒤에 해방이 되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따개지고 독립하고 이래가지고 40개, 50개 정도가 나라가 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누구냐?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이 이제 그런 시대와 같이 우리나라는 1950년까지 우리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냐? 물론 일본 식민 시대에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독립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50년 도쯤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아보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없다. 얼마냐? 추산해보자. 30불이었답니다. 우리 지급 돈으로 말하면 한 3만 9천 원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 국민이 1년 동안에 버리는 한 사람의 개인이 3만 9천 원을 버렸다. 우리가 그런 이제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로
제가 60년 동안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런 표현이 들란가 모르겠지만도 천지 개벽을 했다. 우리나라가 어째서 이렇게 됐냐? 과 같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3만 4천 불 됩니다. 뭐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소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3만 4천 불의 1인당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한 세계 30위 정도 됩니다. 30번째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경제 총 GDP 가는 거, 총 생산은 얼마냐? 그래서 그거는 1조 9천억 가까이 됩니다. 1조 9천억 불. 그래서 그거는 세계에 약 12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위로 기록하고 있고 정말로 놀라운 거지요. 그리고 수출이 우리나라의 1963년 꼭 60년 전에는 1억 불이었습니다. 1억. 총 우리나라가 그래 지금은 6,880불입니다. 작년에 수출고가 IMF를 아니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출이 줄고 어려웠다 하지만도 6,880불이라는 이제 그런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세계 수출만 말하면 세계 7위국이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나와서 연설 같은 데 하고 6위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위국 절대 아니고요. 일본이 WTO 여러분이 아시는 바에 무역 기구에 세계 무역 기구에 내지를 않습니다. 통제를 왜 창피하다 이야. 자기들이 순위가 자꾸 밀리고 있거든요. 독일에 밀리고 네덜란드에 밀리고 홍콩에 밀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WTO에 자기들 수출 수입과 무역 숫자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 5년쯤 제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래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다. 그래야 하는데 실제는 7위국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수출을 하고 무역 수지 무역 개수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7위국까지 올라갔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6,88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거 나라가 우리보다 저거 나라는 홍콩 나라를 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중국에 속해 있지만도 홍콩을 나라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의 WTO였어요. 그래서 홍콩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나라가. 네덜란드도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 두 나라를 빼고 나면 전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민 소득이 3만 4천 불, 무역이 수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입도 우리는 또 수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 합쳐도 결국 6이나 7이 정도 될 겁니다. 무역 개수가.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고 있으니까 아주 참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자랄 때 생각했던 그런 나라하고는 완전히 하늘에 떠가 있죠. 나라가. 그래서 정말로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제 어째서 그리 됐겠노? 그 서양 사람들을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어서 세계의 기적을 만들어낸 국민이.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위대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머리 좋은 사람 보고 독일 놈이다 이랬거든요. 독일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았고, 그리고 또 독일이 2차 대전의 규범이거든요. 일본을 꼬셔가지고 일본하고 같이 저 사람들은 군아파 쪽에서 저쪽에 이렇게 전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나라가 이제 전부 지배를 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은 거기에서 동나라가 동남아를 이제 전부 석권하고 그래 전세가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제 이기게 돼 있었는데 2차 대전에 이제 저 일본이 오판을 했습니다. 1946년에
진주만을 공격했거든요.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군사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해군 기지를. 그래가지고 미국이 아닌 밤중에 이거 습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 미국 영토에 이제 딸을 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1941년에 진주만을 공격한 것이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된, 결국 이제 전쟁이 패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에 이제 미국이 그간에 뭐가 준비가 안 됐든지 뭐 이런 원자탄을 4년을 기다리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8월 달 8월 6일과 9일에 하나는 히로시마 하나는 나가사키 이렇게 폭탄을 투하를 해가지고 원자탄입니다. 원자탄을 투하를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자탄 두 발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때는 전세가 주체국들 독일과 일본, 이태리까지도 합치라고 그런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다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만도 그래서 결국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전황이 항복을 하고 일본 전황이 그렇게 돼서 이제 해방을 맞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우리나라 객병기에 엄청난 대통령이 세 분이나 이제 하야 또 시에 탄핵으로 거쳤죠. 그리고 IMF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우리 경제의 길을 맞게 됐죠. 러먼 브러더스라는 미국발 경제 금융위기가 왔단 말이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겪어가지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호기 운동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온리 집에 있는 돌반지 또 무슨 우리 뭐 받는 선물에 상패로 받는 거 또 금송아지 항송아지 뭐 이런 걸 다 내놨습니다. 다 내놔가지고 우리가 IMF 사태를 극복하고 정말로 세계적에서 모범적으로 극복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우리나라 가장 위대하다고 계속 어떤 장소에 가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주장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민이다. 그 속에는 교육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밥을 보고 자기가 허기에 차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킨다는 그런 강력한 교육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1등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공부를 시키가 여기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어머니들이 아니면 여기 학교 못 다닐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주 역할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속에 이런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뭐 많은 과학자도 있고 또 뭐 이제 많은 선생님도 계셨고 했지만 또 그 부모님의 정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여기는 연세가 좀 있는 분 오늘 이정년 언니께서도 그리고 다 겪어서 지금 그때 사시던 거하고 지금 비교하면 이 우리 눈으로 이런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 큰 행운입니다. 큰 행운.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는 벌써 취했습니다. 이제 60년을 이제 살아보니 이거 내가 최고인가 보다. 우리 뭐 배고프기 뭐 있는 우리가 1등이다. 이런 자만심이 취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 여건은 가장 나쁩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지표상 개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우체에서 그렇게다. 자, 국가가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고 국민이 또 함께 분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을 안 하고 돈을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는 데를 기울거립니다. 그건 이율 배반적인 사고거든요. 일을 많이 해야 보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또 보수를 많이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세계에서 아기를 제일 안 놓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이 책임도 아니지만도 우리 여성들 1인당 이제 출산 예정에 있는 분들이 1인당 0.78 다 지죠.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부유하고 우리가 편해야 되느냐? 나라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래야 되겠느냐? 이거는 국가가 앞으로 우리가 침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 중에서 소멸하는 도시가 돼야 된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불칠주의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네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뭐 50몇 군데가 중소도시들이 이제 소멸되는 이제 그런 얼 보도가 나왔더만요. 나왔는데 보니까 통영은 빠져 있어 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고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남해가 들어있더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는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금 우리 통영도 거기 가까이 가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이제 시민들, 우리 여기 있는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를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역사에서 공식적인 기록만 해도 980번이나 그런 예측을 받았거든요. 예측을 받아 결국은 나라를 뺏겼습니다. 일본인데. 그런 나라가인데 지금도 우티 아니라 지금 지금 국민들은 뭐를 죄가 있고 정치에 빠져 있고 군대는 공기가 빠져 있고 우리 대단장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또 군대가 우리 국민들이 군대가 김정은 인민군하고 붙으면 이기겠느냐? 이거를 큰 퀘스천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밀린다. 대포소리만 폭탄만 떨어지면 뒤로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건 그 군인만의 책임이 아니다. 하나 이렇게 불안하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자 찬탄 두 발에 2차 대전이 일본이 졌습니다. 하루아침 8월 6일 날 폭탄이 하나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8월 9일 날 또 나가사키에 떨어졌다. 그 두 개에 30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절절매고 겁을 내가지고 한국을 해봤어. 그게 일주일간에 한 번 했거든요. 8월 15일 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핵폭탄이 있다, 몇 발이다, 누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안보동맹은 되어 있습니다. 안보동맹이 70년이나 되어 있거든요. 1953년 우리 휴전과 동시에 안보동맹을 맺어가 지금도 그 동맹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으니 남을 대신 싸우달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남이 대신 싸워줄 것인가? 이것도 우리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제 평생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나는 꿈이 뭐냐 하면 자가용 저를 어떻게 하면 타볼 수 없느냐 이런 꿈을 가졌더랬어요.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부터 젊을 때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서 이 자가용을 한번 타고 싶다. 내가 원래 회사에 다닐 때는 우리 사장자가 집자, 이제 미군인들에서 불화받은 집자, 이런 거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때 거기에 가서 차가 신기해서 차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걸 타볼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밥을 한번 식껏 먹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미 취해가지고 이제 하나 아주 속된 표현이는
누가 어디 연설 중에 들은 이야기는 나사가 빠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나사가 뭐 큰 하나 모두 축이 하나 빠져버렸다. 이래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당사자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고쳐야 되느냐. 저도 뭐 조언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너도 뭐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 2,500명 되거든요. 여러 개 회사에 나눠져가지고 이제 2,500명 되는데 나는 뭐 사람 다 모르지만 또 일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100이 날 정도로 일을 안 하거든요. 제가 한번 짚어보면은. 그러나 그거를 내가 힘으로 또 내가 생각으로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제 그렇게 변해버리고요. 여기 뭐 정책이 아주 잘못된 정책이 주 52시간 그건 아주 나라를 망치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0시간 합니다. 40시간. 토요일 날 일요일 일을 안 하거든요. 우리 회사도 이 건설회사 이런 데는 뭐 비 오는 날이 공채의 날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비 오는 날이 공채이다. 그 얘는 다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 7일이면 이틀 토일은 무조건 쉽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에 노는 시간이 4개월입니다. 노는 시간. 120일 내지 150일로 쉬고 있거든요. 우리가 4개월 내지 5개월로 우리가 놀고 있습니다. 휴무. 그래서 제가 쓰는 용어 중에서 내가 부산시의 시청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주무관이 내보고 회장님 타이틀이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노 이러니까 빨간 날을 반납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하겠다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안 하면 저렇게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내가 이제 하도 또 내가 이제 뭐 이 강연 이런 걸 잘 못하지만 또 내 철학은 투철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주무관이 와서 내보고 이 타이틀 좀 바꿀 수 없느냐?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나는 그것뿐이 모른다. 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붙였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고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젊은 공무원들이 웃어요. 빨간 날을 반납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일만 하란 말이가. 그게 말이 되느냐? 신이 안 맞다. 그 주무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된 것이다. 이제 내가 이제 혹시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도 공직자들인데, 시장님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시장님 보고 하는 소리는 공무원들 좀 일시간이 너무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어떤 분들은 시간만 내면 30%를 없애야 된다 이러는데 나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것만 정부에서 하고 또 공무원 없애라고 하면 내가 없앨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내가 무슨 말을 내도 안 하고 그래 그 부정장도 그리 보입니까? 죽겠습니다. 야. 자기도 30%를 없애야 된다. 이거. 그러면 그것도 공무원들 어딜 갈 거냐? 이렇게 말하고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채탁한 거. 지금부터 그걸 열심히 해서 어떻게 우리 세대 한 30년만 잘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탄탄대로에 갈 수 있다.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나도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자연유산이 없어. 이 산이 좋고 참 동령이 수려한 경관 뭐 이런 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세계 속에서 수려한 경관이 어디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야. 그래서 제가 테마 기행이라는 그 TV 그 뭐 8시 반인가 뭐 9시인가 노을 TV 프로가 있어. 그거를 보면 어째 우리나라는 저런 것도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꾹꾹 앓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느냐? 관광 자원 이제 아까 나중에 이야기할 통영은 무조건 관광으로 가야 되거든요.
요 시장도 그 방침이 그렇게 정해지. 이거 뭐 나중에 이야기하려 했는데 수사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원 저도 수사는 있습니다. 우리 산하에도 수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연거래 전망이라 하는 걸 하고 있고 외국에 가서 이벌을 주고 꽁치를 잡아오고 오징어를 잡아오고 우리나라는 오징어가 안 납니다. 그 많던 오징어 저리 속초로 저 강원도에 그렇게 많이 나던 오징어가 나지 않아요. 일부 나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산도시이면서 여기 통영이 섬이 있고 수산도시 해안이 접해 있고 이래서 한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80%를 생선을 수입해서 얼마나 우리도 냉동 창고가 몇 개 있거든요. 몇 개 있는데 거기 보면 전부 외국산이 우리가 그 캣바를 따지면 한 10만 톤 들어서 됩니다. 시계 공장에 거기에서 이제 10만 톤이라는 고기를 우리가 수입해서 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입하는 건 아니고 하주들이 있고 우리 것도 있고 이런 모양이 있는데 그래서 80%를 외국에서 수입한대. 깜짝 놀라니. 우리나라 이 바다가 이 산면이 바다가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수산물은 자극되는 나라인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전 한 1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10년, 20년 전에 냉동 공장을 하기 전에 20년쯤 됐겠네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서 봤어요. 오징어 전부 90% 이상 수입. 우리나라 10%도 중국 못하거든요. 고등어 이태리 노르웨이에서 거의 또 다 돌았고요. 우리나라는 어획고가 없으니까 그래하고 이랬는데 이제 수산은 한계가 있다. 그러고 배를 탈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외국에 선원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외국 선원은 여기 와서 잘못하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여기 배 타러 와가지고 밤에 어디에 숨어가지고 도망가 버려서 범죄 행위를 하거나 다른데 일용직으로 다른 데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수산 배를 안 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수산은 우리가 생계용으로 될런지 몰라도 산업용으로는 안 된다. 이제. 산업용으로 하려면은 반라면 우리 시장이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의장님 시의원들 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고부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가공을 하든지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시설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통영은 관광을 가야 된다. 관광을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랜드 캐년도 없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없습니다. 저 조그마한 저런 나라에 가봐도 이 동남아 이런 나라에 가봐도 뭐 역사적인 유적지라든지 뭐 자연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우리는 제주도가 좀 좋긴 좋습니다. 제주도 한복부에 없는 거. 우리가 외국 사람이 이거 어떻게 잡구나 하는 데는 제주도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주도도 다른 나라하고 또 시합을 붙이면 그것이 등수에 못 들어간다. 입상권에 못 들어가고 시비권에 배위권에 못 들어간다. 전부 그 우선을 보기 좋다. 이 뭐냐? 역사 유적지를 우리는 만리장성도 없는 거라. 만리장성도 에펠탑이라고 하는 그런 게 프랑스의 사람들은 135년 전에 그 탑을 만든. 그럼 우리는 조선시대거든. 그럴 때 우리는 단파 싸움하고 뭐 사색이니 뭐 노론이 소론이 하고 앉아있다. 그럴 때 벌써 그 사람들이 벌다고 그게 높이가 380m다. 그러고 거기 안테나 그거를 합치니까 400m입니다. 그런 거를 그 당시에 만들었다. 그러고 에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거 요즘 백측은 예사로 우리도 하지만도 그것이 100년 전에 벌써 그 사람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들었다. 그것이 그 미국 가면 거기에 관광 포스돼 있거든요.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지금은 저는 모르지만도 그런 건물도 없다. 역사 유적지를 찾아가서 가보면 뭐가 없다. 뭐가 없고 그러니 그거를 조상을 원망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중국에 이런 데를 가보면 어지간 뭐 현이나 고을이 가면은 웅장한 사당이나 뭐가 있든지 있고 다 공자 맹자가 쓰던 건물이 있고 그 뭐가 돼 있고 이래서 우리가 중국까지 크구나. 그런데 자연 경관을 다가 있거든. 흔하게 보는 뭐 장가기가 있다, 뭐가 있다, 한국어라 하는 거, 뭐가 있다, 다 있다. 항상 같은 게 있다. 그 자연 경관이거든. 그렇게 있어야 가서 볼 건데 우리는 금강산이라는 것은 북쪽에 우리나라 제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북쪽에 있어. 그러니 우리가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 우리나라는 없다. 내쉬울 게 없습니다. 강강사고. 야, 시기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참, 대한민국에 무슨, 앙코르와트 들어가, 조그만 캄보디아라 갈 나라, 작은 나라거든. 인구 2천만. 그런 나라에도 앙코르와트라는 차원이 세계를 놀라게 한다. 그런 시대에 천년전에 어떤 이러한 사원을 만들었나. 그게 침몰됐다가 이제 묻혔다가 매몰됐다가 찾아낸 거지 말도. 그래서 그런 게 없다. 그래, 뭐, 하룽베이라고 있대요. 하룽베이. 태국 같은 데도, 베트남. 그런 것도 가보면 그 바다 속에 어떻게 그렇게 매주알 같은 이런 바위들이 이렇게 행상을 해가지고 여러 수백 개가 도열하고 있냐. 그 가슴 보기만 봐도 야, 놀랍다. 정말 자연의 이 참 미력이라 대단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깜빡 다음에 와도 또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통영이 이제 관광도시로 가고자 하는 건 틀림없는 명제거든요. 이 또 통영은 적은 도시이면서 관광 홍보가 또 그대로 돼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여수하고 비교되는데 여수에 어금버금하다가 여수는 엑스포를 한번 했습니다. 세계 박람회를. 그래서 이제 인정 엑스포인가 그거를 했는데 그거 하면서 사회 기반 시설을 많이 만들어가고 엄청나게 유리하게 됐다나 벌써.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비교가 못할 정도로 앞서버리는 거라.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미하겠고요. 우리 민족이 이제 대단한 민족이라 하는 거. 우리가 그거를 잊어서는 우리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영리한 국민은 민족은 세계에서 없는 거라. 우리가 잘 싸우고 다혈질이 강해서 이 디테일하지 못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도전 정신이 강하거든. 아주 뭐 한번 뭐 하면 목숨 걸고 일합니다. 그래서 흑만 도도뭐 이런데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 이게야. 그래서 이 참 안타까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정말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재건하는 그러한 길이 하나 남아있다. 그런 숙제가 남아있다. 지대로 가면은 안 된다. 이건 내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무절기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이제 이게 적파가 분리되고 사회가 분리되고 이주의가 너무 앞서고 또 이러기 이제 교육의 탓도 있습니다. 예. 이제 아기를 안 놓고 아기를 혼자 나가가지고 기르는데 이제 교육을 안 시키고 업고 다니고 이고 다닌다는 그런 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겠느냐 이런 거 정말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거를 새롭게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참 기적을 만들었나라. 그 기적을 그러면 여기서 유지할 것이냐. 이런 거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60년 이 동안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일정 시대에 출생하였거나 또 60년대에 출생했던 사람이 더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우리가 1963년에 아까 이야기 1억 불이었고 우리가 예산이
지금 640조거든요. 우리나라 국가유산이. 그때 당시에는 800이 안 됐습니다. 1960년 전에 800이 안 되는데 88이 64, 8,000배가 팽차예요. 예산이. 그리고 우리는 수출은 6,800배가 팽창했고 우리 소득은 350배로 팽창했어요. 60년 동안에 우리가 100불짜리에서 3만 4,000불, 5,000불 가는 국민 1인당 소득을 지금 만들었으니 350배가 발전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기록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토는 이게 가장 작은 나라, 200개 국가에 있다 하면 우리나라 국토가 한 110개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110등 부등인가 뭐 110등 부등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국토는 아주 좁다. 그럼 인구는 우리가 5,200만이 되는데 5,200만은 인구는 30이 안에 들어옵니다. 인구는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족 경제를 가져가려고 하면 인구가 8천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북하고 딱 합치면 8천만이 됩니다. 그 아주 좋은 이제 뭐 그게인데 하나 이상적인 사고가 몰라도 이북하고 합쳐지면 국가가 이태리하고 비슷해지거든요. 인구가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가 다 막 프랑스는 한 7천만 되는 것 같고 독일은 한 8천 몇백만 돼, 그 가까이 8,500만인가 이렇고 그런 나라하고 비슷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 제일 높거든요. 대학을 졸업하는 게 75%가 졸업합니다. 고등교육 이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미국은 50%, 독일은 40%. 대학 졸업해봐야 뭐 하는지 난 내가 뭐 공부 안 하고 잘하지만 주로 운전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그게 낫다. 너 대학 4년 동안 다니면 나는 4년 동안에 돈 버리고 오히 좋다. 그렇게 해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저런 나라들은. 그러면 이런 좋은 이제 그 세계의 흐름이 있으면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과학기술로 해가지고 우리는 세계에서 경쟁해야 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 사람도 없는 거라. 사람도 영이 아니라. 그 영리한 DNA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과학 기술을 주입시키면 세계에서 참 노벨상을 못 받아도 우선의 기초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요즘 말하는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게 접근할 수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가가지고 중국처럼 저렇게 경제가 중국도 경제를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나라는 그런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게 참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세계 GDP 수준은 미국이 제일 높거든요. 그 다음이 중국이거든. 중국인데 그러나 1인당 GDP는 12,000불이다. 12,000불, 13,000불. 그럼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도 중위권 나라거든. 지금 남불이 넘어가는 나라는 중위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베트남 이런 나라는 한 4,000불 되는 것 같고 태국 이런 나라는 한 7,000불 되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3,000불 되는 것 같고 인구는 인도네시아 많거든요. 2억 8천입니다. 인구가 많고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가 이제 우리하고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영리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기술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뭐를 이제 경제를 이제 우리가 지배력하면 어폐가 있지만도 거기서 이달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래 해가지고 이제 하기고 우리 여기 시장님들 좀 미안한 이야기는 우리 매우 같은 철학이 또 많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재 육성 그건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통영에 제가 60년 객지 생활하면서 통영 사람을 잘 못 만나니까 고성 사람은 많이 있는데 통영 사람이 잘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거기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
통영이 학교 교육열이 약합니다. 교육열. 학교에 애들 학차까지 공부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노력이 다른 우리에 비해서 약합니다. 고성은 출생만 하면 아저씨 자기 이종네 이종 사촌 팔촌니까지도 거기에 라인을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하숙을 씌이고 그래 공부를 쉰다. 우리 도영 사람은 아이고 안 되고 고기나 잡아 먹어라. 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통영이 교육이 상대적으로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우리 시장님도 제도를 만들고 전 고등학생 출양하지 말고 여기서 공부해라.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라. 이래 장학금도 많은 장학금 내가 같으면 그렇게 큰 장학금을 걸지를 못하겠는데 크게 건도만아 보여.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까지 나라가 발전을 했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찾았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가 없거든요. 저 나라는 자꾸자꾸에는 불에 봅니다. 왜? 전부 배가 부르면 딴 말을 하게 되거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시킨 대로 하는데 배가 조금 부르면 시킨 대로 안 하고 딴 이야기를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약간. 그러면 공산주의라고 밀란이 안 날 수 있느냐? 납니다. 나는 저는 거대한 국가가 분해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지금도 대만을 가져가려고 또 분해를 예방의 실을 뽑아버리려고. 이 중국서 자기들 역도 아닙니까? 세계 2차 대전을 할 때까지 자기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제 갈랐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그대로 놔두면 이게 또 앞으로 큰 문제가 생겨. 그러니 대만을 악착같이 가져가려. 그래서 대만이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대만도 떨어져 나가죠. 어디에 우리도 또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폭발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속을 철저히 하는 그 가져옵니다. 결국은 언제 가져오느냐고 그거는 내가 예측할 수 없지만도 대만은 절로 기수합니다. 그러나 홍콩처럼 별도로 국가 안에서 국가 중국가식으로 다룰라지는 못. 그건 민주주의 한 나라거든. 대만은. 그러니 그 잘못하면 계속해서 지배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홍콩을 지배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홍콩이라는 나라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나라를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 범람을 씌우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걱정이 들고 있는 이 큰 장점이거든. 다 민주주의로 가려가거든. 그때가 이거 이북도 민주주의로 가려가.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시킨 대로 저기는 지금 소득이 한 1,000불 왔다 갔다. 거기는 제출 안 하니까 자료를 제출하니까 우리가 공식에서는 그거를 얼마다 너 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 안 되고 있지만도 우리가 추정하면은 1,000불 정도 왔다. 1,000불 정도? 그럼 1,000불은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걱정 들어. 또 국민 똑똑하고 교육 많이 받고 영리하고 그 장점가 있거든. 단 말을 안 듣고 주장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일 적게 하고 많은 소득을 가지고 깨를 부리고 잔머리를 부리고 이게 이제 큰 병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어찌 고치나 하는 거는 위정자고 우리 지도자 몫이. 위정자고 갖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현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정말로 이제 이대로 가면 위험하고 우리가 보면 우리 기업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 사람 지금 하는 거 보이 안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말은 표현을 안 해도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전하면 안 되는데 저가 안 들키다. 이러고 그 사람 안 됩니다. 안 되고 철저히 하고 뭐를 관리를 잘하고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되게보라.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러는 경우가 없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니들은 또 자기 이제 동생들이 아기를 제껴놓으면 어쩌든지 달래가지고 우리 국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 통역을 생각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아기를 지자체에서 종종 뭐 애 하나 놓으면 1,000만 준다, 5천만 준다 이래가지고 5천만이 아니고 1,000만 원, 2천만 준다 해가지고 아기를 그걸 많이 안 놓습니다. 내가 우리도 뭐 이 교육기관을 4개를 운영해 장학금을 따고 서울대학 원서를 안 쓰는 거라. 장학금. 우리가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또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걸 씁니다. 저 서울대학을 우리는 뭐 학교 등급은 아니지 말도 학교를 내는데 아니 제일 쉬운 것이 서울대학이거든. 서울대에 몇이 걸렸노? 이걸 가지고 일단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현수막에게 씁니다. 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써보고 이러는데 애들이 서울대학을 원서를 안 들어가. 이과대학을 쓰라. 의사, 이과대학? 의사가 많으면 또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의료법인을 만들어가 산업화를 안 시줍니다. 의료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의료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중국 사람, 중국에 우리나라 유리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인구가 세계 83억 인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 60%가 우리 아시아에 살고 6시간 내로 우리가 비행하는 거리입니다. 저 동남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이렇게 인도로 하면 그거 다 6시간 코스인데 거기에 인구가 50만이 살고 있고 50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1번, 2번이 여기 아시아에 우리하고 붙어 있고 그 다음에 3억짜리 인구가 인도네시아가 3억입니다. 역발전 이렇게 표현된 3억. 베트남이 1억입니다. 그 차이나반도 거기에서 인구가 3억이 살고 있는 게 그 밑을 그래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우리 빨리 갔다 올 수 있고 우리가 1시간 1일 저 생활거리에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6시간 같으면 우리가 갔다 왔다 밥 먹고 상담하고 또 뭐 일해하고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어릴 적에 우리 선조들이 쓰는 말 중에서 동양의 덕분이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동양이 우리나라를 그래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게 맞는 말이 아니다. 어째서 우리가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못 사는 나라고 어째 동양의 덕분이 돼야 되냐. 그거는 지금 생각할 우리나라 쪽에 기운이 있는 거라. 기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열강들의 각tip자이 되거든. 열강들의 그건 불리함. 그러나 우리나라를 주변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50억의 인구가 우리 6시간 내에 살고 있던 거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 통영도 해당이 됩니다. 통영은 수산도 있고 강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도 가까운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한 거는 우리 이제 정신이 흐트러져 버리고 취해버리고 벌써. 그 다음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사고가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했어.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고 이제 이 사회가 분열돼. 물론 다른 사회 미국도 다 분열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이 틀을 잡으려고 하고 이제 겨우 6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꼴찌 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개인 소득 얼마 30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30위에. 그러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나라가 뭐 작부 크고 간이 한 200개가 있다면 우리가 15% 안에 들어간다. 아주 2등급 소리에 들어간다.
그리 얼마나 잘 뛰어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제 통역 이야기를 하면은 이어서 이제 통영 타이틀이 좀 상당히 거창해서 이 백년 도시 통영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보다는 우선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시장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의장이들 시의원들 전부 여기에 지도자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을 짚어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조금 이야기했지만도 우리 통영은 이제 수산 제일 처음에 수산했어. 관광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유치 산업체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축이 이제 교육 이런 것을 좀 더 프레스를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통영은 두말할 것 없이 관광이 일본 시장 맞습니까? 그 관광이 이제 굴뚝 없는 공장이다 이런 우리가 말을 쓰거든요. 그 굴뚝 없는 공장이다. 제가 짚어보니 수산은 가공이고 양식이고 어익이고 이래가지고 1조를 못하는 것 같다. 1조를 매출 못하는 것 같은데요. 1조 뭐 우리가 우렁식이도 뭐 저 팔고 뭐 우렁식이가 내나 그게 뭔게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팔고 뭐 저 멸치 조울 볼 뭐 이런 게 주산품이던데 이런 걸 팔아가지고 다른 잡어하고 다 못해도 1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1조가 안 되고 관광은 지금 500만이 온다. 500만 700만이 온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500만을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한 사람이 50만 써도 500만 2조 5천 같은데 그러고 1000만이 온다면 5조의 생산을 올릴 수 있는 거라 우리가 우리 통영이. 그러면 다른 여건이 좋단 말. 통영은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와기로 무슨 기회가 왔나 하면 KTX 여기 이제 뭐 국가 사업이지만도 우리가 이제 내륙 철도를 KTX를 거기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그거 앞으로 한 7, 8년 걸리지 아마요. 29년 그러니까. 예. 9년 정도 걸린다 이 말씀이죠. 6, 7년 예.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 역시거를 웅폭의 그 산들을 어떻게가 역시거를 크게 개발하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래 뭐 제일 하기 쉬운 거 이제 그 돈은 많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국가 지원한다. 그 순천에서는 완전히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순천. 그런데 어디 보니까 거제가 그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던데 어디 뭐 신문이든 어디 보니까 거제. 그래서 그거를 만든다든지 그거를 시장님이 좀 더 깊이 연구하시면 좀 받고 시장님은 건축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이 아주 빠를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하고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하나 있고 그거를 잘 개발하면은 그거를 크게 개발한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산대 적교를 하는 게 또 있더만 한산대 적교를 만들면 그게 한산도 개발을 그게 이제 유력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상당히 널리 알릴 수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정말로 이순신 자고 같은 뭐 임금은 아니지만도 임금 이상의 대우를 받는 그러한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브랜드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섬하고 이렇게 좀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 시장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시장이 그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거 하면은 우리 통영이 또 한번 전파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있고 이제 우리가
시장님이 이제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사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이 건물을 예쁘게 못 짓는 거, 우리 철전이 아니 되거든. 이게 뭐 사천이나 하마이나, 그 아만 오셨는데 같이 하마이나 통영이나 뭐 어디 이 도시도 중소도시의 또 아파트 형태가 똑같습니다. 이걸 좀 모양을 좀 인명이라 하는 걸 좀 따듬고 꼭 같은 건물은 안 된다. 불란서 파리가 뭐 때문에 관광지가 됐습니까? 건축물이 시내에 똑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5층짜리가 뭐 그거는 200년 전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200년 전부터 건축물을 다르게 허가했는데 5층이 똑같이 그때는 뭐 스카이라인이 없었다만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 통영이 건축물을 지붕을 또 인면을 좋게 따듬으면 이제 그 자체가 관광 인프라 10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KTX 옆세권을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인프라를 만들 수 없느냐. 그런 것을 잘 구사, 그 국가 사업 아닙니까? 국가사업. 우리가 이제 대부분 국가사업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이라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다리를 놓는 것이 되겠느냐. 이 정량동에서 이 도남동을 거기에 이제 뭐 이순신 한산대책교가 거기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 통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게 좋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응? 교육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숙제를 두고 또 하나는 내가 알기는 알기발도 우리는 아까도 소멸도시 이야기했는데 고성도 소멸되고 통영도 인구 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로 길로 고성보다도 밑에 늦게 가느냐 이거지 안 되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해도 소멸되고 말거든요. 30년 정도에서 그러면 합쳐야 됩니다. 이거를 합쳐야 50년을 갈 수 있는 거야. 50년. 그리고 고성은 안 하려고 하면 이제 자기들은 우리보다 훨씬 10년 전에 소멸되거든요. 그럼 소멸되고 말 겁니까? 동경도 고성도 어서서 보냈는데. 그럼 자기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고성 들수오늘 오시면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행사 있다가 하고 뭐, 그래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의원님들이 이걸 해가지고, 이거를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거 가지를 달아야 자, 소멸되고 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문제를 대두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다른 데가 없어지더라도 통영은 남아야 되겠다. 이런 가지로 볼 때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인구가 18만 되더만은 그리고 2만을 보더라도 20만 도시는 형성되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남해안 관광벨트. 이거 이제 물론 그 도에서 지사가 뭐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통영이 그 중심에 있거든요. 통영이 이 중심에 있게 남해안 이 부산도 안락합니다. 부산에서 저 여수까지 이거 이제 우리가 한일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쭉 이런 노선이 엄청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구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어떤 아이템을 집어넣으면은 이것은 좋은 작품을 만들, 이거는 대역사입니다. 국가가 이거는 1, 2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거는 수십 조를 더 넣어야 투입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 거기까지 기다리니, 우리 통영은 고성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민자유치를 받든지, 이래가지고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조언을 확보하자, 이라. 너는 막 우리가 나중에 잘못하면 부산 쪽에서 조고 나가져가고 이것만 너가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곤란하. 이미 통영은 이런 시설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보태가지고 이거 보완하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할 이야기 들어있지만 또 마치겠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랑 짐승이나 이거는 배가 부르면 일을 안 해. 배를 쫄쫄 굴려가지고 이런 움직이더래. 배가 고파야 움직이거든. 그러니 우리 사람들도 꼭 같더라 이야. 그리 하고 하시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정말로 통영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 우성 통합 이거 되면은 통영 되면은 내가 부지를 내가 또 불시를 할게. 뭐 내가 언제 될란지 모르겠지만도 그리 하고 그래 우리가 회장님 이제 강연이 다 끝나신 걸까요? 네. 건강하시고, 다 건강하시고, 동영분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발전하고, 우리 고향의 동영이 약합니다. 이 나가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도 약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 자식들 이 공부 잘 시키고, 약한 사람이 그 공부를 잘 시켜야 되거든요.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려고. 회장님, 잠시만요. 네. 여러분, 회장님 잠시 앞을 보고 좀 서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애정이 많으시면요, 말씀을 하시고 또 하셔도 또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1시간 넘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장군만 회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제가 잠시 무대에 한 번 더 오시라 부탁드린 이유는요, 저희가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시 단상을 조금 이렇게 좀 빼주시면은 사진 촬영 때문에 오늘 그동안에도 한산신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주실 장동만 회장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대표님, 회장님과 한번 마주보고 서셔서요. 눈빛 교환 한번 하시겠어요? 마주보고 서시죠, 두 분. 네. 마주보고 서시면요. 제가 이제 오셔서 강연료를 드리려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산신문을 다 포라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기가 떼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저희 신문에서 그동안 우리 회장님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우리 만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평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회장님을 잘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떼합니다. 전달을 해드렸는데 두 분이 같이 드시면 좀 무겁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드시고 사진 한번 멋지게 찍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럼 여기 지금 만평 속에 잘생긴 인물이 장동만 회장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와, 실물이 더 멋지십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함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액자 걸어 놓으시면 또 두고두고 우리 한산신문 마이크 한번 더 드릴까요? 네.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약속을 하나 드릴게요. 이 통영 그 실정이나 이런 뭐 관광 인프라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계획을 해야 되고 내가 있을 동안에 뭘 해야 되겠는데 뭐를 하면 가장 시급하고 이제 우리 관광 인프라가 되겠다. 그런 거 하나
보면 숙제를 주면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액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액자에는 기부문화 정책의 선구자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오신 장봉만 회장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액자였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해 주세요.